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검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며 정 차장검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사실 말씀 없으세요?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이 겹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로 제지할 수도 있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넘어 폭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무리한 정치적 수사의 증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채널A 사건 관련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은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검사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독직 폭행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폭행을 이제 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 휴대전화 유심 칩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이 종전에는 이제 본인의 페이스 아이디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했더니 정진웅 그 당시 형사부장이 몸을 던져서 이걸 제지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이 변론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내가 이걸 제지하는 과정 중에 무게추가 쏠리면서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그 주장을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그렇다면 넘어진 이후에 뭔가 물리적인 충돌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폭행의 고의는 있었던 거 아니냐. 다만 독직 폭행의 경우 상해까지 이어지면 이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형법상 독직 폭행 유죄 선고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를 주도했던 그 당시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형사 1부장이 피고인 만나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검사끼리 만약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도 제가 좀 잘못된 예일 수도 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에 가서 폭행을 했다 했을 때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거든요. 검사가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독직 폭행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신구속과 관련된 뭐 경찰, 검찰 이런 분들이
직무 수행할 때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요새는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해도 뭐 증거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종종 절차적인 있다고 정당성을 엄격히 따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정진웅 부장의 경우 차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던 적이 있어요. 예. 압수했다가 그중에 유심칩을 뽑아서 다시 건네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다시 유심칩을 압수한 거죠. 따라서 유심칩에 있는 내용을 지우려고 했다, 그렇게 의심했다라고 하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그 당시의 판단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유심칩은 이미 본인들이 가져갔었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준 거였군요. 반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장을 다시 받아서 유심칩을 다시 압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면 정진웅 차장의 변명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수를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압수를 강행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별도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법원에서 얘기했듯이 뭐 하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경고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고의가 있다, 폭행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방해했으면 그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를 별도의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권력이 그걸 강제로 한다. 그렇네요. 그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정진웅 차장 검사는 독직 폭행과 관련해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한동훈 검사장 측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수사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한동훈 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해!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도 그렇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도 좀 프레임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만하시죠. 이거 법정에서 증언 나온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거는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네, 한동훈 검사장 이번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 잡히는 과정이다. 1년이 넘도록 법무부와 검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물론 피해자죠. 이 사건의 피해자고 그런데 동료 검사 아닙니까? 이 사건까지 오는데 본인이 물론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의 어떤 발언을 보면 검사의 언어가 아닌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굉장히 깊이 받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력의 폭력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잡히고 있다. 권력의 어떤 폭력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했을 때 물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되지 않겠죠. 다만 그 당시에 내놓은 논평을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왜곡, 부당한 공격 이런 식의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치인의 말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지방을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총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혹시 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오바를 한 것 같고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유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나의 잘못은 전혀 없고 지금 강제로 했었던 그런 부분들 검사들, 일부 검사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틀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그 당시 수사할 때 수사질했단 말이죠. 반부패 부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수사할 때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하면서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해 좌표가 찍혀서 권력에 의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수사를 당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의 얘기는 뭐냐면 조국 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조국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권력 통제라는 거죠. 그것을 사법부가 다시 환원시켜놨다는 것인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사했던 정경심 유죄가 나왔어요. 교수가 1심이 유죄가 있으면 나왔고 다요. 이번엔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또 저 정 차장은 유죄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억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것이고. 또 채널A 기자 같은 경우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널A 기자 무죄가 나왔고 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공중파에서 녹취록 보도를 하면서 맞습니다. 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그 모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 방통위원장이 전화해가지고 한동훈과 윤석열은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SNS에 모 인권국장이었던 분이 작전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채널A 이 부분이 굉장히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수사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불기소 처분이 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수사 중단 및 불기소 맞습니다.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사례들을 비춰볼 때 한동훈 검사장이 느끼는 저 심정은 사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진웅 차장검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의 증명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은 사실 법원이 발부한 그러니까 범죄에 그 당시에는 어떤 혐의가 비교적 소명이 됐기 때문에 발부된 영장을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완전히 정치적인 영역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아마 본인이 지금 항소심, 뭐 강요 미수죄가 유죄에서 무죄,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항소심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뭐 언사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정치적인 영역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조금 온당하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범여권 인사들이 뭐 기획했다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검언유착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널A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언유착 구도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법원 판결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가 그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느낄 만한 이런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검찰이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라서 검언 유착 관계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이고 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그 당시 녹취록 보도했던 뭐 특정 언론사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은 권언 유착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이제 거죠?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말인데 맞습니다.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언 유착에 대해서는 좀 뭔가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언젠가는 뭐 그것 또한 뭐 다시 한번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유죄 판결을 받은 현재 검찰 간부 검사장이면은 군으로 따지면은 장성인 거죠. 장성이죠. 뭐 봐도 되는 차관급으로 차관급 평가를 정도. 받습니다. 예. 현직 검찰 간부 검사장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 아주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진훈 차장검사 직무 배제 논란 이전부터 뭐 계속 돼 왔지만 승진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 이렇게 그 벌금형도 없는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안 할 의사가 없다 이러시는가요? 어떤 보장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는데 무슨 진상 확인입니까? 기소권의 남용도 있을 수 있죠.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자처까지 시켜. 정진웅 검사장에 대한 그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독직 폭행이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소장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정진웅 차장검사 자격정지 1년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대검에서 직무 배제를 이제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해라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오히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 통상적으로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국가공무원법 69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이제 검사 같은 공무원이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직에서는 그대로 자동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됐고 본인이 무죄를 지금 찾고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전례에 따라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부분은 사실 숙고해야 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것이 검찰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작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 요청을 중앙지검에서 아직도 결재를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 1심이기 때문에 이거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버티긴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된 부장검사 등에도 2개월 다 정지를 했어요. 직무배제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독직 폭행이에요. 그러면 수사관이 수사 관련자가 직무 집행을 할 때 폭행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분이 이제 차장검사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잖아. 이런 분은 당연히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일단 공소 과정에 문제 있다고 보셨더라도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으면 일단 공소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단은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대검감찰부장도 직무 배제 신청에 대해서, 검찰총장 배제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무 집행이나 여러 공무 처리에 있어서 편 갈라가지고 내 편이면 이의 제기해주고 네 편이면 이의 제기 안 해주고 이런 식의 공무 집행 그런 태도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이라도 법무장관께서 결재를 하셔서 직무집행정지 2개월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직무집행을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채널A 사건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보고를 했지만 결재가 미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만 열어볼 수 있다면 무혐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동훈 전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전 검사장은 포렌식 암호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혐의자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체적 진실이 과연 맞느냐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 부분의 절차적 정의와 함께 실체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되면 물론 가능성이지만 포렌식을 했을 때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가능성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것들이거나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왜 민생범죄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논의들이 안 나오고 입법 논의가 안 나오나. 항상 권력자들과 관련된 모종의 행위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제도개혁 논의가 나와요.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는 뭐 이제 어떤 감찰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이제 동의서를 받고 뭐 포렌식 한다는 보도는 저희가 접하는데 공무원이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끝까지 뭐 일반인이나 아니면 다른 통상의 경우에 거부했을 때 그 어떤 후과를 치르지 않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비난이 좀 쏟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